직장인들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갑자기 저 사람만 보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뛴다거나, 야, 내가 너 위해 사는 말인데 너 왜 그렇게 계속 못해? 라고 하면서 너가 그렇게 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부족한 거야를 계속 듣다 보면 진짜로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런 생각에 계속 빠지게 되거든요. 직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양용준 원장입니다. 쿠크닥스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라는 데서 정책이사를 맡고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또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5명 만났는데 또라이가 없으면 내가 또라이라는 거,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또라이라는 어떤 속어적인 표현을 썼지만 자신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성격장애, 인격장애로 됩니다. 한 10분 중에 1분 정도 있으니까 5명 정도 또라이 이런 게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니겠죠. 저도 이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좀 고민이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하고 있는 게 좋은가? 요거부터 먼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서로 좋아지는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닌가 싶고요. 피해야 될 사람이라면 약간은 결이 다르고 또 자꾸 부딪히게 되는 사람들이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힘든 군이 3가지 군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이상한 유형입니다. A군이라고 옛날에 불렸는데 이상한 유형이고 괴기스럽고 너무 집착적인 좀 많아서 약간 우리 파라노이드하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편집적으로 이렇게 감시하고 의심이 많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군은 B군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버림받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너무 잘났다고 하는 그러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공감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게 이제 B군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본인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러면서 너무 의지하거나 의존이죠. 혹은 자기의 기준으로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힘들 수도 있죠. 이게 정답은 없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존중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를 잘 지켜줄 수 있느냐, 반대로 나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점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자아 존중감을 깎아내리는 사람을 피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손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인간관계에서 다들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손절을 택하는 거겠죠.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절 자체도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더 이상 관계를 안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손절할 에너지 대신에 그냥 천천히 멀어지셔라.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면 없어질 거고 손절하는 것도 나의 에너지가 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도 또한 타격감이 있으니 에너지를 쓰는 것 대신에 천천히 멀어지시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왠지 만나고 나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 막연하고 불편해진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나를 건드리는 거겠죠. 나쁘지 않더라도 그게 나한테 힘든 거고 그렇다면 이제는 너무 바쁜 세상에서 좋은 사람 만나기도 부족하니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이 사람하고 불편하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접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혹은 부딪히거나 우리 수학에서 보면 교집합이 많으면 나눌 거 많고 뭘 안 해도 금방 재밌는데 그게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재미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너무 상충돼서 자석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내가 가진 느낌을 좀 믿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중고차 나갔을 때 너무 확 끌리는 거 있죠? 갑자기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은 요거 조금 조심하십시오. 중고차 너무 매물이 싸게 나오면 이게 낚인 거 많잖아요? 적당한 정도의 합리적인 정도의 호의를 베푸는 건 그 사람이 호의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호의적이 보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 너무 폭탄 던지듯이 러브바밍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거를 나한테 던져주고 이렇다면 뭐지? 이 불편한 느낌은 요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이면에는 내가 만약에 이 사람과 하다가 뭔가 하나라도 수가 틀리면 그만큼의 반대급부로 나한테 엄청난 걸 또 비난을 쏟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 첫 번째로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일관되게 나의 상태를 계속 무시하는 것. 그건 말이야, 네가 예민해서 그래 라고 해서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감정과 판단을 무시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사람은 안 만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간에 상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한 만큼 돌아오는 거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바라게 되잖아요. 너무 손해보는 느낌이 계속 들고 내가 퍼주기만 하고 나한테 돌아오지 않고 일방적으로 착취적인 관계로 되고 내가 기가 빨린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스라이팅에서 나를 조종하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진짜로 이렇게 문제인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기는 할 겁니다. 이런 궁금증 자체는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해본다는 거니까요. 제일 먼저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차츰차츰 지나면서 내가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소멸되는 느낌을 갖는 나의 자아 존중감이 위축되면서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사람을 만날수록 기분이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잠이 안 온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일단 의심은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반복적으로 야, 내가 너 위해 사는 말인데 너 왜 그렇게 계속 못해? 라고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있는지는 아닌지, 내 감정에 대해서 너의 그런 감정은 너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넌 내 말을 들어 라고 하면서 나의 감정과 판단을 무시하면서 자꾸 깎아내리다가 갑자기 정말 잠깐 칭찬하는, 이러면서 자꾸 이 사람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 내 말만 들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일과 관련된 일이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나은 결과를, 성과를 낼 수도 있게 하고 이러는데 나의 어떤 자존감, 사적인 부분, 그런 것까지 김 대리는 늘 일하는 게 왜 이래? 학교 다닐 때 뭐 공부하는데 어려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나의 어떤 사적인 부분까지 해서 자꾸 싸잡아 내리는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연애할 때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감시하고 굉장히 집착하고 누구를 만나면 사진 찍어서 다 보내라고 하는 등 뭐 친구 만나러 갈 때 본인이 꼭 따라 나간다든지 점점 나의 다른 인간관계를 끊어내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 연애할 때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너무 집착하면서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면서 너 나 안 만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위협하는 거 이거는 폭력입니다. 이렇게 조정하려고 할 때는 거기서 벗어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조종하고 하는 이 나르시시스트는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근본적인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열등감을 포장을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나는 잘났어 라고 진짜로 겉으로는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본인은 잘났다고 하지만 내가 가진 거는 열등감이라서 남들이 살짝 비판만 해도 이게 금방 바스러지죠. 그게 이제 자기애적 손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으면 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죠. 안 그래도 연약한데 이게 깨져본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이 열등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한테 계속해서 과도한 숭배를 요구하고 내 스스로는 나는 잘났다고 계속 나를 과도한 자신감으로 이렇게 포장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가지고 있는 거는 나에 대한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같이 있으면 굉장히 괴롭죠. 실제로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우리나라가 가부장적인 면들이 좀 많았고 아들만 장남만 위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이 잘못 큰 경우들이 많죠. 너무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이분이 월급을 타오면 본인한테만 써요. 맛있는 것만 자기만 먹고 엄마한테 돈을 생활비를 준 적이 없어요. 평생을 자기는 할 거 다 해요. 골프도 치고 사람들도 만나고 다니고 그렇다 보니까 엄마는 따로 나가서 일하게 되고 이런 게 계속해서 쌓여있다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자녀들도 병들고 부인도 병들고
이렇게 된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인은 잘못했다고 모르고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무너지니까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힘들지 않습니다. 부인이 힘들어지고 자녀들이 힘들어지죠. 정신과에 오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소위 가해자는 안 오시고 피해받은 나머지 가족들만 오십니다. 이 나르시시즘은 우리의 발달 과정에서 있는 겁니다. 애기들 보면 자꾸 나 하면서 나밖에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커 나가면서 발달을 하면서 줄어들고 사라지는 건데, 우리한테 건강한 나르시시즘이라면 이런 거죠. 여러분, 단체 사진 찍으면 누구 보시나요? 나부터 찾아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맞습니다. 내가 맞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해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면에서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건강한 나르시즘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건강한 나르시즘이라고 하겠죠. 건강하지 않은 자기애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굉장히 돈이 많아요. 굉장히 돈이 많아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냐면, 너 요 백화점에서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너가 제일 잘났으니까 네 맘대로 돌아다녀. 내가 여기 얼마가 나오든 다 보상해 줄게 라고 이런 식으로 키우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차츰차츰 쭉쭉쭉 한참 지났을 때 우리 엄마 고마워. 엄마가 나를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키워줘서 고마워 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이분이 성인이 돼서 어떻게 했냐면, 나를 엄마가 다 망쳤어.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너무 좌절 없이 다 줘버렸다면 그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됐던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어떤 인격적인 성장이 안 되면서 나만을 외치고 내게 이 충족이 안 되면 즉각 떼쓰고 울고 하는 애기 같은 이런 면모들이 어른으로서도 계속 나타나는 게 이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겠죠. 병적인 정도의 나르시시즘은 자기애적 인격장애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과대하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알고 남들이 이렇게 나를 추앙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이렇게 받았는데 나도 남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남에 대한 이 공감 능력은 없는 거예요. 제로. 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 앞으로 제가 9가지를 읊어드릴 건데 이 중에서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인 거죠. 자신에 대해서 과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나는 제일 잘생겼고 내가 제일 예뻐. 정말로 거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게 첫 번째고요. 나는 정말 대단한 위대한 성공을 할 거야. 가끔 40대, 50대, 60대가 돼도 이런 분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나는 계속해서 누구를 만날 거고 나는 대단하게 할 거야 라고 마치 사기꾼처럼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그분은 성공을 하거나 대단한 로맨스를 펼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숭배하기를, 내가 칭찬받기를 바라요. 나는 진짜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정말로 믿고 있어요. 대단한 거 얘기했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인관계에서 나를 위해서 남을 그냥 이렇게 이용하고 착취적이에요. 나를 빛내는 데만 쓰이는 거고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서 남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8번째는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시기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좀이라도 정말로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본인도 시기를 해요. 깎아내리려고 하죠. 그 다음에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어디에서나,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애적 인격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부모가 이런 성향을 보이는 부분들이 자녀에게도 많이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가 내가 너무 잘났어 라고 하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옴니포텐트한, 전능한, 난 전지전능한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이 자녀에게도 전달이 돼서 손실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혹은 이걸 못하면 굉장히 비난을 하고 이렇게 치켜 올렸다가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런 것들이 둘 다 모두에게 어떤 자라는 과정에서 악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행동 양식에 녹아들게 되면서 나르시시스트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학력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거에 대해서 랭킹 매기는 게 우리는 이렇게 돼 있죠. 점수를 매겨서 1등에 대해서 추앙을 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배겨버리면 그런 고학력자들은 이게 이제 좋은 걸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살아가다 보면 남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대인관계에서 나를 겸손하게 할 수도 있고 남을 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고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채로 어떤 지적인 우월감이 남을 사실은 밟고 깔아뭉개는 게 일상적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분들 혹은 고학력자들이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너는 공부만 해. 딴 건 필요 없어. 딴 거가 필요한데 필요 없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탑재를 못한 채 살아버린 거겠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직장 다닌 분들 설문조사나 이런 거 했을 때 직장인들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지면서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잠을 못 자거나 갑자기 저 사람만 보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뛴다거나 이런 신체 증상으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 정신병적인 증상까지 일으키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결국 이 자기애적 인격장애 있는 분들이나 과도한 나르시시스트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꾸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내가 과연 맞나?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자꾸 내가 쪼그라들고 위축되게 되고 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점점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자꾸 불안해지고 나를 의심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나르시시스트와 관계에서 짚어 넘어야 할 거는 우리는 모두 다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존재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피해를 받고 점점 이렇게 내가 좀 위축이 되고 힘들어진다면 이제 이 관계를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어떻게 벗어날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감정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고 힘들어질 때 굉장히 나를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자꾸 나를 자책하는 거는 나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고 해나가야 되는 건 맞는 거지만 나를 자꾸 채찍질하면서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어요. 이게 왜 자책을 하느냐? 너가 그렇게 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부족한 거야를 계속 듣다 보면 진짜로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런 생각에 계속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졌다면 일단 자책을 좀 멈춰보시고,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진짜 나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괴로워졌다면 도망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도망가자는 게 두 번째는 왜 도망가냐면 정신과 의사들도 이 나르시시스트들, 이 자기애적 인격착이 있는 분들에게 치료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적으로도 별로 잘 낫지 않는다고 돼 있고 일단은 오셔야 낫는데 이분들은 오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가 잘났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분들과 관계했을 때 내가 정말로 잘 지내리라는 보장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에 대한 배려가 있고 본인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하고 지내면서 내가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분들하고는 안 만날 수 있다면 제일 좋으신 거죠. 도망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도망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의 경우는 더 힘들겠고 직장 상사여도 내가 회사를 옮기면 좋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경계를 좀 세우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보통 이게 너무 힘드시다면 성인의 경우는 저희는 그냥 독립하시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20대가 되면 독립을 하시라. 가능하시면 독립을 하는 게 부모님이 뭐 그런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성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게 보통은 맞는 거니까요. 우리 말고 뭐 서구권도 다 혼자 살고 있고 나와서 살면 이제 자기의 능력이 커지는 것도 맞으니 그런 어떤 도망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을 통해서 하고, 또 직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업무적인 것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더 잘 보이려다가 이분들에게 이용당하는 경우들이 더 많으니까 일을
끝내라고 해서 잘 끝내면 그래? 그럼 이것도 해봐 라고 점점 일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 능력을 보여줄수록 내 능력을 점점 더 써먹으려고 하죠. 이게 뭐 일을 열심히 하지 마시란 얘기가 아니라 업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정도에만 하시고 내 개인적인 정보나 나의 약점을 굳이 드러내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경계를 지키셔야 이 사람이 넘어오지 않고 그런 것들의 어떤 행태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변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보통 이 사람을 내가 잘 이렇게 내가 사랑으로 감싸고 보듬어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 둘이 잘 살아야지. 이 사람은 이것만 잘 변하면 돼. 라고 하다가 50년 동안 사시면서 힘들어하신 분도 있으세요. 제 말씀은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가진 어떤 그런 면에서 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속 희생하다가 내가 희생당합니다. 내가 없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좀 생각하십시오. 변할 건 내가 변해야죠. 내가 변할 수 있다는 부분은 내가 바꿔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거나 관계를 좀 멀게 하거나 혹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짜로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를 혼자 조용히 돌아보시는데 혼자 돌아보실 때 주의할 점은 내가 너무 병들고 힘들면 혼자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뇌 기능이 떨어져서 판단을 하기도 어려워요. 실제로 여기가 전두엽 기능인데 힘들어지면 이 전두엽 기능도 떨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내가 예전부터 나를 위해줬던 사람, 나가 성장하는 데 진짜로 도움이 됐던 사람과 얘기를 나눠보시고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실 걸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심하게 힘들어지고 어려운 사람들 밑에 있어서는 내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고 나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면 꼭 이제 상담을 받아보실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